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즌이 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시총이나 고점들을 비교해봐도 알트코인은 아직 이제 이전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순간이고요. 비트코인 좀 많이 이제 정보 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7천만 원 갔으니까 1억이 금방 올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딱 이틀만 가격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이 또 엄청 엄습해 오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업루트 컴퍼니는 비트코인을 이제 적립식 투자를 잘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고도 있고요. 겸임교수도 같이 하면서 사업과 또 학교에서 같이 몸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촬영을 하려다 한번 미뤘잖아요. 네. 구정 전이었고요. 구정 전에 이 비트코인 상황을 그때를 상기를 해보니까 그때 많이 오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간 이런 상황 같더라고요. 물이 끓기 전에 기포가 올라온 상황. 구정 전에 촬영했으면 이걸 보여드렸을 텐데 그때 준비해놓은 이미지인데 그게 지금은 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ETF 승인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우리가 ETF에서 이제 실제로 순유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구정을 지나면서 반응이 크게 된 게 아닌가? 이미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은 이제 1월부터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현재 좀 분위기를 좀 전망해 보고 싶네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서로 이게 동조화가 많이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 특별히 그런 시장이긴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장의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많이 흘러서 들어오고요. 그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상승할 때는 알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반응을 잘 못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오고 나서 약간 횡보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로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어제 오늘 보면 알트코인도 꽤 많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제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스택스 같은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 토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 항상 아웃퍼폼하면서 많이 가는 그런 패턴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알트코인이 오르는 시즌이 됐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시총이나 고점들을 비교해봐도 알트코인은 아직 이제 이전 고점에 한참 못 미치는 순간이고요. 비트코인 좀 많이 이제 정보 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서 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잖아요.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는 ETF 승인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갈 거라는 시장 예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승인되고 났더니 생각보다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ETF가 승인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더 많아져 버린 거죠. 그 물량이 더 커져 버리니까 시장에서 이제 하락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시 오르는 거는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GBTC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의 ETF 순유입량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ETF가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ETF가 30년 동안 5,500여 개의 ETF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탑 1, 2 최근 한 달간의 거래량 거의 유입량이 거의 1, 2를 하는 게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ETF 출시되고 난 이후에 첫 한 달 안의 성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ETF가. ETF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30년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1, 2를 비트코인 ETF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약간 흥행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지 않나? 그만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이 자산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사들이 이전부터 계속 ETF 승인을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SEC에서 이번에 승인이 된 건데 그 얘기는 그들의 고객들이 이 상품을 통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되게 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이 자산을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 넣었을 때 성과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넣어봤더니 성과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니즈들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021년도부터 해서 약간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런 인식들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비트코인의 보유는 뭐 지정학적 이유도 많이 있긴 하죠. 그런 니즈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선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TF가 출시되고 나서 ETF에서 비트코인을 사시려는 분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의 순유입이 일어나잖아요. 네. 순유입이 일어나니까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네. 있잖아요.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니까 이제 ETF를 구매하셨던 분들 수익이 또 나겠죠. 그러면 더 투입이 되는 거고 네. 더 현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고 그 선순환의 고리에 있는데 사실 반대 상황이 존재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네.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에 물량이 나오고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더 매도를 하게 되고 그 메커니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상반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시점은 그래서 온체인 지표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고래들이 수익 실현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네. 그 지점은 사실 누구는 알지 못해요. 그들의 어떤 트래픽 움직임의 신호들은 포착은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이제 아까 얘기했던 ETF 물량을 또 이제 매도하면서 다시 순유출로 나오고 이럴 때는 이제 하락의 흐름. 그럴 때 또 생각보다 공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 자산이 지금 생각하면 뭐 지금 좋은 소식밖에 없고 그쵸. 계속 오를 것 같고 맞아요. 7천만 원 갔으니까 1억이 금방 올 것 같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딱 이틀만 가격을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안이 또 엄청 엄습해 오긴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이제 변동성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포인트를 조금 이해하면서 시장을 보는 거 중요한데 물론 최근에 우리가 ETF가 나온 뒤에 이제 상황은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계속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ETF 나온 뒤에 이 데이터를 보면 그 비트코인 ETF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금 ETF가 굉장히 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금은 계속 유출이에요. 상품별로 보더라도 왼쪽이 금 ETF의 종류들이거든요. YTD 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플로우예요. 싹 다 마이너스잖아요. 오른쪽은 이제 상위 ETF인데 4등과 6등이 이제 블랙락과 피델리티 ETF 펀드인데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플로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유치를 하는데 금 ETF에 있는 어떤 가치 저장의 목적의 금액들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ETF로 넘어오는 경향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의있게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네.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이제 신규 공급량이 그걸 우리 보통 채굴을 통해서 신규 공급하니까 네. 채굴량이 같은 의미거든요. 4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줄어드는 하나의 시기를 이제 반감기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 채굴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채굴자들이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네. 그들이 전기와 이제 그래픽 카드와 반도체, 아시기를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10분에 하나씩 블럭이 만들어지는데 네. 10분에 하나씩 50개의 비트코인이 주어지다가 그로부터 4년 뒤 25개 그로부터 4년 뒤가 16년이거든요. 네. 2016년도부터는 12.5개 지금은 6.25개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절반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뭐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든다면 당연히 이제 가격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과거에 봤더니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격이 뭔가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니까 네. 사람들이 반감기와 가격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고 그게 아마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사람들 심리상으로는 가장 높은 것 같다라는 거고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도 11월 28일에 있었고요.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도 7월 10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5월 12일, 정확히 한 4년 전쯤이죠. 이렇게 반감기가 있었고요. 이제 2012년도에는 12달러였고요. 16년도에는 648달러였어요. 2020년도가 가장 최근이었고요. 그때 5월달이 8,800불이었으니까 근데 1,000만 원 좀 넘었을 때죠. 네. 요 가격에서 1년 뒤 시점의 가격을 다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반감기인 2012년도에서 1년 뒤에는 12달러 하는 게 1,042달러가 돼가지고요. 뭐 초기니까 이거를 너무 지금으로 갖다 대면 힘들지만 초기 되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2016년도 두 번째 반감기예요. 이때가 648불 하던 게 2,600불 정도 갔으니까요. 4배 올랐어요. 1년 만에. 자, 2020년도가 8,800달러에서 1년 뒤에 56,000불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543%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반감기와 반감기 이후의 가격에 기대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보면 그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막상 숫자로 보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7월달이 반감기였고 8월달이 그 최저가였어요. 그게 마이너스 20%. 그리고 2020년도 반감기에서는 5월 12일이 이제 8,800불이었는데 5월 25일이 이제 8,730불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1%거든요. 적어도 과거에는 반감기 이후에는 하락폭이 20% 미만이었고요. 오를 때는 1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외생 변수들을 이제 다 고려 안 하고 이것만 본다면 선반 형태일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의 심리가 유독 또 단기적으로 많이 작용하는 시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수긍하고 시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반감기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요.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이 반감기라는 이슈 자체가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마치 우리 이사님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절반 줄어들면 퇴사를 많이 하겠죠. 대부분. 그렇죠. 회사가 안 돌아가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럴 가능성을 늘 본 거죠. 채굴자들의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미리 계획된 절반으로 줄였는데 월급이 절반으로 주니까 채굴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이탈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지겠죠. 여기서 약해진다라는 말은 그 회사가 약해진다는 말은 매출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매출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 약해진다. 해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채굴자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뉴스 같은 데서 그래픽 돌리고 이런 것만 봐서 그런데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를 동원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들이 빠지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그 보안성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핵심 코인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진다. 이 우려가 있었는 건데 올해는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갔죠. 이제 반감기 때문에 뭔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지거나 진짜 이게 영원으로 갈 수 있겠네? 이런 우려들이 되게 많이 줄어든 시기라 좀 다르고요. 그 채굴자들이 급여를 그 사람이 사실 2개를 받아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보상으로 아까 받는 6.25개씩 나오는 그거를 채굴자들이 보상도 받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유저들이 거래를 해요. 여기서 거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사님한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 수수료가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막 쌓이잖아요. 그게 다 채굴자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수익원이 2개예요. 하나는 그 블록 보상이라고 하는 아까 6.25개 나눠받는 거. 또 하나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면 그 수수료를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레이어 2와 같은 서비스도 많이 올라오고 그 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토큰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한쪽의 수익 지원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원래 보상을 받는 월급이 좀 줄어들어도 이거를 다 팔아야지만 원래는 이제 그 채굴자들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수익 지원이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채굴자들이 월급이 줄어들고 대비해서 미리 자산을 선금화를 한 행동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반감기 이후에 네. 하락폭은 더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의 전문가들 업계 중론이기는 합니다. 가격이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올해 지금 52,000불 네. 정도잖아요. 이게 올해하고 내년 이 2년을 약간 기준으로 잡아서 네. 내년까지 고점을 한 20만 불 정도로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네. 다른 시장의 이제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네. 편이고요. 요즘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20만 불 정도로 예측 좀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의 추세에 따른 흐름을 네. 기반으로 좀 봤어요. 하락장과 상승장이 있었고, 네. 그 상승장에서 보통 이제 하락폭이 최대한 85%, 그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한 70%, 지난번에는 75%, 이번에는 시가총이 좀 더 커졌으니까 아마 70% 언더의 하락률이라고 예상해 본다면, 지금 우리 가격 있잖아요. 52,000불. 네. 지금 45,000불에서 5만 현재 가격 정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ETF가 승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된 어떤 지점, 네. 하나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고요. 과거에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2020년, 21년도에 그레이스케일 ETF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해서 그레이스케일 대신 사주고 신탁 형태로 사주고 했었잖아요. 그 DBTC 형태로 보관하는데 그때 유입됐던 가격들이 있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지난번 하락장이 강한 저항 역할을 했었어요. 다음 이제 불장이 지나고 나서 하락이 되더라도 지금의 요 가격대는 강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다음 불장과 하락이 왔을 때 바닥이라고 본다면 다음 불장의 상승은 예상했을 때 70% 하락으로 본다면 그 정도 가격으로 좀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여러 개의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업비트나 비싼 거 같은 거래소도 있고, 미국에서는 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고, 또 미국 한국이 아닌 이제 역외 거래소라고 하는데 뭐 바이낸스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도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은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되는 이제 공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달라요. 이제 가격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그 가격 차이가 한국이 더 높을 때를 우리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7년도를 기억하시나요? 2017년도는 1월 달에 비트코인 100만 원이었어요. 1000불 정도였던 게 그 연말에 이제 13,000, 4,000불 정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40에서 50% 됐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 원이었다 치면 한국에서 1,500만 원 거래돼요. 그게 이제 그 시장이 성숙하고 합리적일수록 이거 좀 줄어들긴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요 간극을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자동 매매들도 붙고 수익을 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결국 거래한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통상 보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고 그게 좀 되게 커졌을 때가 늘 고점이긴 했었어요. 네, 마치 2017년도에 김치 프리미엄이 한 40-50% 될 때가 2018년도 1월이었고 그때가 이제 고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 80% 정도 하락했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국내 한 4-5%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다. 그게 평소에 한 뭐 1% 언더나 2% 미만이었는데 이게 3%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단기적인 투자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